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추석 연휴 잘 끝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사실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작용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호재와 악재 나눠진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공교롭게도 딱 10월달 시장이 되었고 4분기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미 대선 이쪽에서의 방향인데 이 부분이 이제 하나씩 어떻게 연결될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연휴 바로 전날 국내 증시였는데 바로 이제 소폭의 반등세가 이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0.86% 상승한 2,32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대금은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앞둔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9조 4천억 정도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700억 정도 매도를 한 반면 기관에서는 1,400억 이상의 매수를 보였다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관 매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가 약 2천억 정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0.75% 정도 상승한 310포인트 조금 안 되는 가격에서 마감이 되었는데 우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도를 또 키웠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4,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고 이제는 누적순 매도가 9,500계약 정도로 확대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데 베이시스는 장 끝난 무렵에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번 주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을 축소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강세가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세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반등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난 1.46% 상승으로 848포인트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은 11조 4천억, 거래대금이 거래소보다 더 많은 규모가 이어진다 정도.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가 나타나겠지만 규모는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0일까지 이제 장이 열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휴장에 들어간 그런 상태인데 역시 장기 연휴를 앞둔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감소를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강한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못했다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 동안에 약 0.2% 정도의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있었는데 중국 경제 지표가 9월달 구매자 관리수가 51.5, 그러니까 컨센서스 51.2와 전원 51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는 거의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확장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미국인데 굉장히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도 많았는데 우선은 화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이제 4거리 동안 미증시를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다우지수가 1.26%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가 약보합 0.09%, 그 나스닥이 0.38%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우선 이제 경제 지표를 볼 때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온 그런 케이스였던 반면에 미국에서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55.4,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56.4였고 전월이 56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보다 하이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가 됩니다. 다만 이제 55라는 수치 자체가 확장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에서는 변동이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컨센서스가 8.2%, 그 전월이 8.4%였는데 8% 미만으로 들어왔다 됩니다. 다만 이 실업률 자체가 굳이 포기자가 많았다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퇴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이었죠. 화요일 날 미국에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TV 토론회 이후로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움직인다 이렇게 되면서 당선 확률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미증시에서 바이든 관련주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 관련주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미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답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서 금요일 날 미 증시가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선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에 하나 뭐 사망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가 될 경우는 또 문제가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다. 지금 현재는 뭐 건강 상태가 빠르면 내일 퇴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걷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미증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쪽에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경기 민감 가치주, 대규모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점이 역시 강세를 보여줬다 됩니다. 반면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술주들이 역시나 하락에서 중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휴간 동안의 변동성 지수는 역시 25에서 30 이 사이에서 변동을 계속해서 나타났다 하는데 27.6 정도로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유가가 좀 하락을 많이 나타냈다 됩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한다는 부분과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조금은 둔화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향후 수요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 37%까지 떨어졌다 되고요.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1.3% 오히려 상승을 해서 중간 마디 64.5선을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경우는 달러가 약세를 띠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현재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러화는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93.9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1166원 정도로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선을 앞두고 TV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바이든 쪽으로 무게추가 실린다가 되면서 증시에는 호재성으로 작용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만큼 빨리 이제 퇴원을 하느냐 그 정도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미 대선 당선 확률이 이제 TV 토론의 이후로 어느 정도까지 벌어졌냐면 앞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 격차라든지 당선 확률 가능성이 그래도 10% 전후까지가 벌어지는 것이 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현재는 64% 정도,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한 37%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현재 미 월가라든지 미 증시라든지 대부분이 바이든 당선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될 경우 신흥국해가 오히려 긍정적이다. 정책 자체가 자유무역주의를 다시금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호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린 뉴딜 쪽으로 더 확장세가 이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바이든이 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우호적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당선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좁혀지면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앞전에 세기형의 그림을 돌파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상승, 지지, 그리고 상승까지 와서 박스권 상단 자리까지 올라왔었다가 이제 금요일날 하락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되는데 금요일 하락이 나타나면서 지지를 받은 자리가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사망하거나 상황 자체가 악화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금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요 라인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상당히 든든하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S&P 지수입니다.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연휴 기간 동안에 약밥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N자형 하락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상승, 그리고 중간 마디에서 지지를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 쪽에 나온다면 이제는 쌍바닥 패턴과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가능해지는 구간에 들어온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 가격대가 이제 3,400이라는 자리대 전후가 역시 중요한 가격이 들어온다. 이 라인대를 넘어서느냐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증시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띈 쪽이 이제 전통적인 경기 민감 가치라든지 그 외적인 이제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정책 관련된 쪽이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이 이제 S&P 지수와 나스닥에서 조금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이제 국내 증시는 휴장이었지만 MSCI 코리아 인덱스는 뭐 그대로 움직였다 되겠죠.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약 1.3% 정도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MSCI 코리아 인덱스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동조가 된다면
박스권의 중간 마디를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봤을 때는 중간 마디 라인대를 넘어가고 지지까지 받아준 모습을 금요일 날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좀 더 강세됐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도 신흥국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쪽이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중국에 대한 원자재 수출이라는 좀 많은 쪽도 상당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신흥국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더 좋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국내 이제 앞전에도 수출 잠정치가 나왔을 때 수출 증가세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9월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7.7%라는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가가 가장 많이 나타난 쪽이 어디냐?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반도체에서 많이 나타났다 되죠. 그러니까 3분기가 9월 달까지 3분기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다가 9월 달 수출 자체가 증가를 보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이달 어느 정도 전기 전자와 자동차 이런 쪽에서는 실적 역시도 양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 12% 정도 증가를 했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영업이 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향이 되는 모습에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가 상당히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9월달 차량 판매 자체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뭐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 이전 3월달에 판매 대수만큼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국내에서 현대차 역시도 상당히 수출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역시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20%라는 증가가 나타나면서 이제 현대차 영업이익률 전망치 역시도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되겠죠. 그래서 10월 달에선 중요한 것이 미 대선이라는 이슈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인데 국내 기업에서 가장 수출이 중심이 되는 IT와 자동차 이쪽이 역시 실적 역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전체적 반등이 나왔다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0.8, 코스닥 1.46% 상승했다는데 가장 강세를 띄었다 된 쪽에 우선 자동차와 의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경기 소비재 쪽 해당이 되는 쪽인데 이런 쪽에서 강세를 좀 띄었고요.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무난하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증권 같은 경우는 3분기가 최대 실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좀 감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다 반등이 나왔다 할 때 좀 더 강세됐던 것이 경기 민감된 경기 민감 관련주죠. 이쪽에서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든지 소재, 화학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산업재, 조선건설, 항공해운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띄었다 되고요. 반면에 이제 소폭 약세를 띄었다 된 쪽에 이제 은행이 소폭 약세를 띄었고 서비스, 인터넷 게임, 그리고 이제 음식료, 약간 언택트 관련이기도 한다. 이런 쪽에서가 소폭 약세를 띄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화요일날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LG 화학에 대한 매수가 꾸준히 이어진다가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와 현대차, CJ 이런 쪽에 동반 매수가 나타나는 케이스였는데 아까 이제 수출 지표를 봤을 때 수출이 잘 나온 쪽이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같은 이런 쪽이 잘 나왔는데 이쪽에 역시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세트리온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동반 매수 좀 들어온 모습을 역시 보여줬다 되고요. 그 외쪽으로도 이제 코스메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매도를 볼 때는 매도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900원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카카오와 카카오, 하나솔루션 이쪽에 역시 동반 매도 소폭 나타났고 그다음 현대모비스라든지 KB금융, 기아차, 신한지주 그래서 자동차에서도 일부 자동차 그리고 은행 그리고 신한지주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쪽 역시 매도가 나타났다. 그 외로도 매도가 있긴 했지만 규모는 역시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이 9월달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업종별 종목별로 차별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던가 이게 9월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이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은 역시 하이닉스 역시 가장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포스코
철강 같은 경우가 3분기가 실적 바닥이 된다라는 관점이 있고 사실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섹터가 철강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될 경우는 이제 철강이 오히려 피해주에서 그 다음에 오히려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기아차, 현대모비스, 세트리온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이제 네이버, 네이버, 카카오, 세트리온 헬스케어, LG 화학, NC소프트 어떻게 보면 언택트 그대로 나타난다는데 9월 한 달 동안에 기관에서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9월 한 달 동안에 기관 매도의 전반적으로 다 나타난 부분이 시장 전체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언택트를 중심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대부분 매도를 했다 되고 그 외적인 종목들을 매수했기 때문에 9월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볼 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확대가 된 그런 케이스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한 달 동안에 전체적인 지수와 업종별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9월달 지수가 조정 많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래소가 강보합, 코스닥이 약보합, 보합권 전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그러니까 9월 중간에 한번 강하게 시세를 뽑았다가 크게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변동성이 좀 컸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지수는 보합권 전후에서 끝났다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업종별로 볼 때 IT와 자동차, 항공, 해운 이런 쪽에서가 강세를 띄었다가 되죠.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IT가 워낙 높기 때문에 IT가 강세에 띈 만큼 체감적으로는 그 외적인 종목군들이 더 약세에 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쪽과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산업재도 역시 하락이 조금 있었고 인터넷 게임 같은 언택트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락을 했다 된 쪽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은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가 하락이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9월달이죠. 9월 한 달 동안에 약 8,700원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앞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였고 기관 같은 경우가 4조 1,000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는데 기관 같은 경우도 역시 많이 파른 쪽과 산 쪽이 나눠졌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이제 2270이라는 자리대를 결과적으로는 지켜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두 번이나 지지를 받았다 되고 그 다음에 상단 자리 여기가 2400포인트 전후가 된다. 이 라인대를 이달에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되겠죠. 그러면 현재 미 대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의 지지율 격차가 축소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란 부분에서 IT와 자동차가 수출도 잘 되고 있지만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하단을 견고하게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됩니다. 그러면 상단 자리를 넘어가는 과정 하나가 필요한데 이 자리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의 증가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히 뭐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거래소를 볼 때는 거래 대금이 크게 실렸던 자리대가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 자체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두껍진 않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박스권의 중간 마디짜리 2370에서 80 정도 된다. 이 라인대를 회복하느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위쪽 방향으로 잡아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형지수입니다. 대형지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형지수도 똑같이 앞전에 장기 박스권의 상단 자리를 돌파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상승 쪽에 무게를 실어주느냐 이 부분은 동일하다 되는데 역시 거래대금의 증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를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상승을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가 시장에서 중요한 방향을 잡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권의 중간 마디까지는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위쪽 방향 갈 거냐 아래로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 남는데 전통적으로는 원래 이제 10월 중순에서 12월 초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약세를 띠고 대형은 강세를 띈다가 됩니다. 이제 배당주라든지 프로그램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선은 신용 자체는 예전에 8월 20일 날에 신용 수준 약 8조 1천억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다만 그 신용 자체도 여전히 많은 신용인데 여기서 코스닥이 동조하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따로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박스권 중간 마디에서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0월달 핵심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미 대선과 어닝 시즌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에선 바이든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바이든의 정책이 친환경, 자유무역주의 그리고 대규모의 재정 정책을 핀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 국내하고 연결된 쪽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닝 시즌 같은 경우는 현재 IT와 자동차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요. 그 외로는 그냥 무난하다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3분기에 영업이익이 바닥을 찍고 오히려 4분기와 내년에 증가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된 쪽이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가이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휴장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신용이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아주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또 한 번 출렁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증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퇴원을 한다 그 부분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미 부양책이 통과되느냐 여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이번 주 볼 때 뭐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뭐 경기 관련 중심 실적 개선 갇힌 쪽 그건 뭐 똑같은 얘기니까 이번 주 2310에서 2380 정도 전망이 되는데 우선 중간 마디라고 했었던 2360에서 80 사이 정도 그 라인대를 회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다음 코스닥은 딱 중간에 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위쪽 방향이냐 아래쪽 방향이냐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현재는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를 중심한 IT와 자동차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판매가 증가세를 보인다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전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전기차 판매도 많이 들었고 배터리 판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대형 쪽만 보신 것이 여전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납부가대 쪽 같이 보셔야 되는데 현재는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의 시장인데 10월 시장은 9월 달에 변동을 많이 나타냈기 때문에 뭐 그렇게 9월 달만큼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향을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잡아주느냐 그리고 나서 미 대선 결과 이후에 추가적인 강세가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우선은 중간 마디 정도를 회복 안착하는 흐름 정도 이번 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차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